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11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파트 2입니다. 훈련의 기본 원칙, 훈련 계약, 훈련 교사, 훈련 시설, 그리고 재해 위로금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은요, 사업주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후에,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기간은 5년 이내여야 되고요,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 3배, 5년 3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업주와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 안 하면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의무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래서 훈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고요.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법조문입니다.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하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오답이에요. 즉, 훈련 체결하지 않았으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임금을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훈련을 빙자해서 무료 근로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로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니까 임금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 된다. 오답이에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직업개발 훈련을 한다면 이거는요, 직업훈련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산시설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했다면 그거는 직업훈련 시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무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훈련 계약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한 훈련을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를 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결격 사유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년 아닙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업훈련개발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옛날 말로 금치산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고요. 미성년자까지 훈련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모두 훈련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만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당연히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서 근로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그 자격증 취소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자격 조건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3급 자격자 혹은 기술사나 기능장 혹은 대학 전임 강사 이상,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씩 정확하게 할게요.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플러스에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플러스에서 향상 훈련을 받은 사람 자격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 해당되고요. 세 번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혹은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요, 2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자격 기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이요. 이거 교사 양성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양성 훈련 과정, 향상 훈련 과정, 교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전직 훈련은 없어요. 전직 훈련은 교사 훈련 과정 중에 종류의 하나가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재해 위로금은 재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위탁자 혹은 위탁받은 자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에 의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합니다. 위탁받은 자 혹은 수탁자의 훈련시설 결함 혹은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위탁받은 자가 바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재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하되 위로금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재해위로금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휴업보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요. 장, 산, 복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이요. 한국장애인 산업인력 근로복지공단이요. 기존에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상공회의소 이거 오답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것도 오답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결격 사유입니다. 설치인가 취소 처분받고요. 2년 아닙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진 상식이에요. 금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훈련시설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고시해야 되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대상자가 15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아니에요. 15세 이상인 사람한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요. 훈련의 직종, 내용에 따라서 15세 이상으로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원칙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요. 학교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또 산업 현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그리고 산업 현장에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정부 주도, 국가 주도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오답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스스로 노력 원칙은 없습니다. 스스로자가 들어가면 다 오답이에요. 근로자의 책무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혼자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자 등이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협조해라 라는 의미지 혼자 해라, 스스로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알맞게 실시돼야 되고요.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됩니다. 근로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전 기간에 걸쳐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돼요.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바로 제조업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중요시 대상에서 빠졌죠. 그래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요. 민간의 자율성 존중, 그리고 산업 현장의 수요 반영 모두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에는 사업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로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업주한테 무슨 수강비용 이런 거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수강비용은 근로자한테 줄 수 있어요. 수업료, 납부금, 교재구입비, 수강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근로자한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비용 같은 거 줄 수 없습니다. 뭐 시설, 장비, 기자재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용 이런 거는 근로자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요. 바로 사업주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이에요. 사업주는요, 이러이러한 사업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 사업비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비용, 그리고 근로자의 경력개발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비용, 이러이러한 사업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훈련 과정을 인증해주는 사업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대부분 성과평가 사업, 기준 개발 사업, 조사 분석, 그리고 훈련 과정 개발 사업 이런 사업의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수강 비용은 수강생한테 주는 겁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나머지 사업주는 사업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